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껏 고수했던 하락장에 대한 관점을 왜 상승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왜 과거에 하락장으로 봤는데 그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앞으로 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반등의 크기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던 구독자분들께 저의 관점이 틀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하락 관점을 우선적으로 봤던 이유, 첫 번째는 일봉에서 보시면 S&P 500에서 내려오는 차트의 흐름이 리딩 다이어고날로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인다. 그리고 반등에서 A, B, C로 반등을 하면서 이 부분 또는 반등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등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더 큰 이유는 볼린저 밴드에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의 저항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큰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위로 올라갈 확률이 50% 그리고 내려 꽂을 확률은 50%지만 저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5월에 복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4월에 흐름만 보더라도 이때의 복 마감이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관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볼린저 밴드 20개월 이평, 20개월 이평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 중심선이 20개월 이평과 동일하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중기 추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중기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을 때만 지금같이 하방으로 꺾였을 때만 차트를 살펴보겠다. 그 이유는 중기 추세가 하락의 경우에 하락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로 차트가 흘러갔을 경우에만 보겠다. 지금과 같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로 흘러갔을 경우에만 보겠다. 이때의 반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추세가 과거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간단하게 퀵 리뷰를 하면 지금 보시는 빨간색 표기된 부분이 반등을 하면서 중심선의 저항을 받고 내려 꽂았던 이러한 추세였습니다. 이때의 크기는 반등 이후에 내려 꽂은 확률이 더 컸고 그 크기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앉을 것으로 봤지만 반대 케이스인 노란색을 보시면 내려 꽂은 이후에 중심선 위로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는 상승을 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승의 크기가 완전히 중심선을 기울기를 중기 추세를 꺾으면서 최소 1, 2년의 상승장으로 이어갔다. 이렇게 과거에는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는
앞으로 5월 달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달에 안착할 경우에는 1년, 2년 이상은 최소한 상승장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과거에 2014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지금 최근의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과거보다 복잡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그리고 미국 주식만 봐서는 알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럽 그리고 일본 한국 차트를 비교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유럽의 흐름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 이때 크게 내렸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로 올라온 이후에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횡보를 하면서 크게 내려꽂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때의 흐름은 횡보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안착 이후에 2년 이상의 큰 상승장, 그리고 이때도 세 번째도 큰 상승장, 그리고 이때도 1년 이상의 상승장, 1년 이상의 상승장, 최근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즉 5번 중에 1번을 제외한 4번은 1년 이상의 상승장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S&P 500과 동일하게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장을 받고 내려 꽂은 케이스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노란색은 돌파 이후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케이스에는 다시금 내려 꽂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세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큰 상승장,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내려꽂는 계단식 하락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S&P 500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흐름은 일본과 다를 수 있다. 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볼린저 밴드 위에서 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상승의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가장 약세 구간이 컸기 때문에 이때 흐름을 다시 보면 반등할 때 이전에 저항대에 막혔었다. 하지만 이때도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갔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땠을까? 유럽도 상단까지는 갔었다. 이때는 아예 돌파를 했고 이때도 상단까지는 갔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저항대 또는 상단 근처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차트를 봤을 때 요 부근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4,550에서 4,700 사이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껏 봤던 전체 그림을 보면서 코스피의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반등 이후에 지금처럼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를 이미 했고,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갭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상단과 하단의 갭이 크고, 그리고 지금에 보여지는 차트는 일본의 이 부분과 비슷한 것 같아. 즉, 이 행보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 즉 2800, 900 선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미 증시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의 월봉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전환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추세를 전환했을 때는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까지는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을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전고점 부근, 즉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위에서 1년 이상 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 중기까지는 위에서 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관점을 좀 더 우위에 두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루카스였습니다.